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접 손상과 간접 손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차량 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접 손상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차량의 차체 패널 및 젠더가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전신주, 신호등과 같은 고정 물체 혹은 노면 등과 접촉하여 손상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사고 차량 내에 타고 있는 탑승자나 적재물 등이 접촉하거나 충돌함으로써 입는 손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직접 손상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차체가 아주 촘촘하게 주름 잡히면서 압축되거나 찌그러지는 형태의 소성 변형과 긁힌 자국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벗겨지거나 이 고열로 문질러진 페인트 자국, 타이어 고무 자국, 유리 조각, 도로 포장 재질, 흙이나 나무 껍질, 보행자의 의류 및 신체 조직, 신체 조직에는 살점, 혈흔, 머리카락 이런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번호판, 전조등의 커버, 바퀴의 림, 범퍼, 도어 손잡이, 지주, 그 외에 고정물체 등의 손상 형태를 보고서도 직접 손상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차량이 충돌 후에 최대 결합하면서 움직일 때 두 차량의 차체가 압축되거나 함몰, 찌그러지는 것이죠. 찌그러지게 되면 차체 외관의 도장한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일정한 부분이 떨어져 나오면서 원래의 금속 특유의 선명한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직접 손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프린트라고 해서 이 임프린트는 강한 충격력으로 인해서 차체가 움푹 들어가서 충돌 대상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나타나는 직접 손상 부위를 말합니다. 강타를 받게 되면 그 자국은 강하게 압박되고 있을 때 만들어지는 양쪽이 모두 순간적으로 정지 상태에 이르렀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번호판으로 상대편 차라 뒷 범퍼를 부딪혔을 때 이 번호판이 찍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을 풀 임팩트, 완전 충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정물체인 전신주나 나무, 신호등과 충돌할 때 충돌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차량의 범퍼나 번호판, 바퀴림, 전조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번호판이 임프린트된 흔적입니다. 임프린트의 부위를 정확히 측정을 하고 이를 생기게 한 대상물을 확인해 둔다면 사고의 발생 과정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주로 지면으로부터 사고 차량에 나타난 임프린트까지의 높이를 측정을 하면 충돌 과정을 추정할 때 차량 상호간의 위치, 어느 위치에서
충돌했는지가 가능하고요.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인 경우에는 제동을 했는지의 여부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질러진 자국입니다. 측면 접촉 사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차량 측면이 서로 스쳐 지나가면서 문질러진 자국입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충돌하지 않고 양 차량의 접촉 부위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손상 부위를 보면 대부분 상대 차량에 페인트가 묻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간혹 타이어 자국이나 보행자의 옷 조각, 피부 조직, 머리카락, 혈흔, 나무 껍질, 진흙이나 그 이외의 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차량 패널에 문지른 부위에 대한 페인트 자국, 타이어 자국, 긁힌 자국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면 이 문지른 흔적이 시작된 부위와 끝나는 부위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질러진 자국의 한 사례입니다. 속도가 낮은 차량에 속도가 높은 차량의 차체 부위가 접촉하여 지나가게 되면 속도가 낮은 차체의 페인트는 벗겨지지 않고, 낮은 것은 벗겨지지 않고 속도가 높은 차량의 페인트 등이 묻을 것입니다. 문질러진 페인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질러진 흔적의 시점과 끝점 부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보다 더 잘 고착된 금속 물체에 페인트를 칠하였다고 한다면 문지른 물체에 의해 약간의 페인트가 벗겨졌을 때 그 모양은 물방울처럼 끝부분이 시작 부분보다 큰 흔적이 나옵니다. 시작 부분 적부만 끈찍은 이렇게 커진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문지른 물체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문질러진 자국은 외관상 특징과 손상 형태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나타냅니다. 주행 중에 제동 없이 흔들리는 일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가속을 하게 되면 가속 지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제동을 하면 제동한 다음에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 되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급제동이면 급하게 제동된 것이고요. 문지르면서 급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도중에 제동을 해제하게 되면 문지르고 다시 평상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륜과 조향휠 파손입니다. 사고 차량의 조향휠은 항상 정상 상태인데 반해서 전륜이 한쪽 방향으로 조향된 상태를 보인다면 대부분의 사고 차량이 충돌할 때 조향 링크 부분의 파손으로 인하여 회전된 상태를 보이고요. 이때에 운전자가 신체 충격으로 조향 휠이 고정되어 회전하지 않는다면 조향 휠의 회전 각도를 사고 차량 충돌 때의 조향 각도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조향 장치가 파손되어서 조향 휠이 자유롭게 회전한다면 조향 휠, 전륜의 조향 각도는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사고 차량의 조향 휠 및 전륜의 회전 각도와 파손 원인에 따른 변형을 유심히 관찰하여 충돌 전 사고 차량의 진행 방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전륜의 휠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충돌 후의 이동 과정 중 손상입니다. 차체가 땅으로 끌리면서 발생된 금속 상흔과 흙, 수목 등을 찾아보고 각 흔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 지점에서부터 마지막 지점까지 차량의 정확한 경로를 밝힐 수 있고요. 차량의 측면이나 윗면에 긁힌 자국의 방향은 차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붕이나 창틀, 트렁크 뚜껑이 아래 혹은 옆으로 찌그러진 것은 차의 전복을 나타냅니다. 차가 전복돼서 구를 때 차의 측면과 이 꼭대기가 노면에 긁히기 때문입니다. 모서리 부분이 휘며 무게중심이 낮고 폭이 넓은 차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도로변의 물체에 부딪힌다면 튀어 오르거나 거꾸로 내려앉거나 중간의 지면 접촉 없이 반대쪽 편에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차가 몇 번이나 굴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피해자의 의류 흔적입니다. 피해자의 의복이나 신발은 매우 중요한 단서로 확인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잘 관찰해야 합니다. 차와 보행자 사고, 차와 자전거 사고, 오토바이 사고, 역과 사고. 역과 사고란 자동차가 사람을 밟고 지나간 사고입니다. 뺑소니 사고 등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요. 섬유의 신축성과 복원력이 뛰어나 어느 한계치 이하의 충격에서는 충격흔이 잘 검출되지 않습니다. 섬유의 경우에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충격대에 형성되는 열 변형을 동반한 압착흔, 누른 흔적이죠. 그리고 장력에 의한 섬유 오래 끊김 현상 등이 흔적으로 남습니다.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면 보행자의 손상 부위와 차량의 충격 부위를 추정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전면 유리 손상입니다. 차와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때 인체와 차량의 전면 유리가 직접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유리는 방사선 모양으로 갈라지면서 안으로 움푹 들어간 모습이 됩니다. 금이간 중심에는 구멍이 나 있기도 하고요. 실내의 탑승자가 신체가 전면 유리에 충돌하게 되면 유리에서 밖으로 볼록한 형태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중에서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탑승자의 위치에서 좌우측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 지점에 발생하였는가를 조사하여 충돌 후 차량의 회전이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 페인트 긁힌 흔적입니다. 차량의 미관을 도색하는 과정을 보면 1차 도색을 합니다. 이때 하는 것이 방청 페인트 도장이고요. 대체적으로 화물은 적색, 승용차는 회색으로 한다고 합니다. 2차 도색에는 고객이 원하는 색상, 즉 또는 기본색으로 도장을 하게 되죠. 차체 예간의 도장이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다른 물체와 혼동이 된다. 이럴 때는 각 차량의 페인트를 긁어보거나 페인트 조각을 떼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견본을 수집할 경우에는 구겨진 부분에서 수집하면 됩니다. 페인트 조사는 뺑소니 차량의 조사에 아주 용이합니다. 차체의 부식 상태로 추정이 가능한 사항은
손상 부위가 사고로 인한 손상인지 사고 전에 있었는지 사고 후 얼마나 시간인지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차량이나 고정물체에 부딪힌 것은 밝은 빛이 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간접 손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접 손상의 개념은 사고 차량이 외부의 다른 물체와 직접 접촉 없이 충돌 때의 충격만으로 동일 차량의 다른 부위에 나타나는 손상을 말합니다. 즉, 충돌 때 충격의 여파로 인하여 다른 부위가 변형되는 것입니다. 차체의 간접 손상의 대표적인 현상을 보면 어긋나거나 구부러지거나 접히거나 주름이 지는 것 등입니다. 간접 손상의 특징은 사고 관련 차량이 여러 형태의 충돌 자세로 충돌하면 자동차는 급작스럽게 이 가속이나 감속이 이루어지죠. 차량 내부의 부품과 장치, 시트 등이 이 관성의 법칙, 동일한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장착된 위치에서 분리되거나 심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속품이 차체에서 분리되면서 파손되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차량과 정면 충돌 때의 간접 손상입니다. 자동차 전면에 장착된 부품, 즉 헤드라이트 램프나 그 커버,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좌우측 팬더 패널, 범퍼 등이 직접 손상으로 뒤로 밀리면서 압축, 이런 현상을 포함을 해서 간접 파손을 나타내는 게죠. 어디에 변속기나 엔진이나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나 크로스 멤버나 사이드 프레임, 프로펠러, 샤프트 이런 데에 간접 파손을 나타내게 됩니다. 엇갈림 충돌 시 간접 손상은 문짝 부위가, 이 도어 판넬 부위가 충격의 여파로 충돌 방향 위치에 따라서 형태는 다르지만 차량 지붕이 위로 꺾이거나 중앙 기둥이 접힘,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뒤에서 추돌당했을 경우는 도어가 앞으로 밀려서 열리지 않거나 반대로 열리는 간접 손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 차량의 강화 유리창, 좌측, 우측, 후면 유리, 이게 직접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바둑판으로 갈라진다면 정면이나 측면 충돌 때 차체가 뒤틀리거나 밀리면서 지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고 간접 파손의 일종입니다. 파손의 형태가 작은 덩어리로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접촉에 의한 것인지 뒤틀림에 의한 손상인지 구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즉, 직접 파손인지 간접 파손인지 어려울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충돌에 의해서 간접 손상된 지붕입니다. 이거는 위로 접힌 지붕 파손입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건데요. 차량의 차체 패널 및 젠더가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전신이동, 신호등과 같은 고정 물체,
노면 등과 접촉으로 손상이 발생하거나 때로는 사고 차량 내의 탑승자나 적재물 등이 접촉 충돌함으로써 입는 손상. 차량 파손이다, 직접 손상이다, 간접 손상이다, 내부 파손이다. 뭘까요? 네, 직접 손상입니다. 다음, 직접 손상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임프린트. 강한 충격으로 인해 차체가 움푹 들어가서 충돌 대상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나타나는 직접 손상의 부위. 이렇게 돼 있는데 앞차를 충돌했다. 1, 2, 3, 4 그대로 남는 것을 말합니다. 맞는 것이고요. 자, 문질러진 자국. 측면 접촉 사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차량의 측면이 서로 스치면서 문질러진 자국. 전륜과 조향일 파손. 핸들이죠, 조향일. 네. 사고 차량의 조향일이 비정상 상태, 전륜이 한쪽 방향으로 조향된 상태를 보이는 경우. 전면 유리 손상, 차대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때 인체와 차량의 전면 유리가 직접 충돌하는 경우. 자, 답 찾으셨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답은 전륜과 조향일 파손인데요. 사고 차량의 조향일은 정상 상태인데 여기에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정상 상태인데 반해 전륜이 한쪽 방향으로 조향됐다면 조향일이 파손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설명에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사고 차량이 다음 설명이 의미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고 차량이 외부 다른 물체와 직접 접촉 없이 충돌 때의 충격만으로 동일 차량의 다른 부위에 유발되는 손상, 무슨 손상일까요? 차량 내부 파손이다, 간접 손상이다, 직접 손상이다, 차량 외부 파손이다. 자, 뭘까요? 답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간접 손상에 대한 겁니다. 직접 접촉 없이라는 것이죠. 직접 접촉 없이. 직접 접촉이 있으면 무슨 손상? 직접 손상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손상, 컨택 데미지, 우리가 데미지 하죠. 뭐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데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손상은 차량의 차체 패널 및 젠더가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전신주, 신호등과 같은 고정 물체 혹은 노면과 접촉으로 손상이 발생하거나 때로는 사고 차량 내에 탑승자나 접재물 등이 접촉 충돌함으로써 입는 손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접 되는 것이죠. 직접 손상의 종류를 보면 임프린트와 문질러진 자국, 전륜과 조향일 파손, 충돌 후 이동 과정 중 손상, 피해자 의류에 남은 흔적, 전면 유리의 손상, 차량 페인트 긁힌 흔적 등이 있습니다. 간접 손상은 사고 차량이 외부 다른 물체와 직접 접촉 없이 충돌 시의 충격만으로 동일 차량의 다른 부위에 유발하는 손상을 말합니다. 사고 차량이 여러 형태로 충돌하면
자동차는 급작스런 가속이나 감속으로 차량 내부의 부품과 장치, 시트 이런 것 등이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장착된 부위에서 분리되고 심한 변형이나 파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량과 정면 충돌 때에 자동차의 전면에 장착된 부품이 직접 손상으로 돼서 뒤로 밀리면서 압축되고 그 압축으로 인하여 변속기, 엔진, 인스트루먼트 패널, 크로스 멤버, 사이드 프레임, 프로펠러 샤프트 이런 것들에게 간접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엇갈림 충돌이 있으면 도 판넬 부위가 충돌 위치에 따라서 방향과 위치에 따라서 차량 지붕이 꺾이고 중앙 기둥이 접히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뒤에서 추돌을 당하면 도가 앞으로 밀려 열리지 않거나 또는 반대로 열리는 간접 편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반 차량의 좌측 또는 우측 후면 유리창이 직접 충격을 받지 않았는데도 바둑판 모양으로 갈라진다면 정면이나 측면 충돌 때 차체가 뒤틀리거나 밀리면서 지붕선에 영향을 미쳐서 차량의 뒷면에 강화 유리가 파손되는 이 간접 파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